네, 안녕하세요. 여자 게임 캐릭터 만들기 강좌 김남훈입니다. 자, 기존에 이제 뭐 남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전사 캐릭터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질문에서 이제 여자 캐릭터를 만들 때 좀 국면이 좀 더 많죠. 이런 부분을 좀 더 처리하고 좀 매끄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요청이 좀 들어와서 강좌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하는 여자 캐릭터는 조금 면을 조금 더 쓸 거예요. 그리고 캐릭터에 있는 재질도 일일이 다 그릴 건 아닌데, 뭐 사진 맵도 쓰고요. 재질 맵도 좀 써서 사용을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게임 캐릭터 뭐 피파라든지 일반적인 사진 맵을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마 사진 맵들도 좀 더 많이 이용을 하실 거고요. 자, 모델링, 매핑, 그 다음에 스캐닝까지 작업을 좀 더 이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작업할 부분은요, 컨셉은 이렇게 잡을 겁니다. 이 여자의 캐릭터를 잡을 건데, 뭐, 레나라는 캐릭터인가 그럴 겁니다. 이제 넥슨에서 나온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의 그냥 여전사 느낌에 대한 그 옷을 만들고, 컨셉을 잡을 거예요. 이 컨셉을 잡으실 텐데, 이 컨셉을 잡으실 때, 뭐 얼굴 형태나 이런 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실사 얼굴이라든지 그거를 이제 대고 그릴 건데, 그림을 좀 안 대고 하시면 조금 어렵다는 또 질문도 와서, 예, 그림은 좀 대고 그릴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분위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형태도 이 형태가 아니고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몸이라든지, 이런 장착한 뭐 견갑옷이라든지, 이런 마크는, 기본적으로 이 컨셉을 크게 쫓아가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얼굴에 대한 형태를 작업하기 전에, 저희는 얼굴 대고 그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얼굴 이렇게 이쁜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이 여자분한테 미안하지만 이 여자의 얼굴을 대고 그릴 거예요. 자, 친절하게 이제 얼굴 흐름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폴리곤 흐름 자체는 얼굴의 근육 형태랑 약간 비슷하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꼭 이 대고는 안 그리시지만 거의 비슷한 형태로 작업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형태를 먼저 우리가 이제 매핑을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플랜 하나 우선 크기를 잡으시고요. 자, 무브 키를 선택을 합니다. 자, 버전은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른쪽 버튼, 무브에서 오른쪽 버튼이나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에서 X축으로 0을 입력을 해서 딱 중심에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무브키에서 오른쪽 버튼을 하시게 되면 무브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수치를 입력할 수 있는 키가 나와요. 뭐 정확하게 어떤 작업을 한다거나 콤마를 0,0,0으로 맞추는 이유는 이 질문이 한번 나왔습니다. 왜 0,0으로 꼭 맞히나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뭐 그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게임 캐릭터를 만들고 컨버팅 작업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떤 뭐 유니티라든지 언리얼에 대한 좌표에 대한 좌표는 0,0,0이 절대 좌표가 될 거예요. 그 좌표로 업로딩을 하실 때 위치 출발 위치를 거의 동일한 위치에서 작업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니까 위치는 0,0,0으로 맞춰야 됩니다. 꼭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뭐 반을 그냥 우선 만들고 나중에 이제 시메트릭이나 아니면 밀러를 통해서 붙이신 다음에 다시 0,0으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진을 정확하게 이제 그릴 거니까 자, 우리가 얘를 1로 폴리곤의 카운터 개수는 다 1로 바꿔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단축키가 지금 찍고 있는 부분하고 좀 겹쳐 있어서 쉐이더로 좀 바꿔 놓을게요. 자, 이렇게 바꿔 놓으시고 여기도 쉐이더로 바꿔 놓겠습니다. 여기서 바꿔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재질을 넣으실 건데 재질은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놨습니다. 불러오시는 방법은 자, 맵에 가셔서 자, 디퓨즈 칼라, 자, 비트맵 클릭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자, 클릭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포토샵에서 잘라오질 않았습니다. 자, 그랬으면 자, 어플라이 누르시고 하단에 클래핑 플레이스먼트라고 되어 있죠. 포토샵에 클롭이라는 자르는 기능하고 똑같은 기능이에요. 자, 어플라이 체크하시고요. 이제 클로핑 기능을 적용을 하시려면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뷰 이미지 체크하신 다음에 원본 이미지에서 사이드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면 될까요? 자, 이제 확인을 좀 해보시면 들어왔죠. 자, 됐습니다.
위치가 좀 높이가 조금 더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이 정도, 네, 이렇게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돌려서 옆모습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요. 로테이트를 하시는데, 자, 앵글 스냅이라는 걸 켜실 거예요. 그래서 5도씩 지금 아마 돌아가 있을 텐데, 복사하시려면, 이제 돌리시려면 Shift 누르고 이렇게 돌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5도씩 딱 돌아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줍니다. 자, 우선 요 그림자가 딱 지는 것 때문에 나중에 작업하기가 조금 애매하실 거예요. 리얼리틱스에서 스탠다드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스탠다드에서, 예, 스탠다드 돼 있죠? 예,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보시면 알겠지만, 옆모습에 있는 그림, 자, 옆모습이죠? 자, 옆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예, 앞모습, 옆모습인데, 자, 지금 투사이드를 좀 적용을 좀 시켜서 뒤에도 약간 보이도록 해볼까요? 예, 투사이드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옆모습에는 다른 그림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죠? 예, 요거를 이제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슬롯을 그대로 여기다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드래그를 했을 때, 얘도 지금 현재 보시면 디폴트 값이 2 디폴트라고 되어 있고요. 자, 얘도 2 디폴트입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는 인스턴스 단계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도 바꾸면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면 얘도 바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름을 좀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원래 이름이 3이니까, 예, 3이라는 이름으로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고, 적용을 시켜줍니다. 자, 그런데 얘는 앞모습이잖아요. 계속. 그죠? 그럼 옆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적용이 되어 있는 디퓨즈 칼라에서 제가 맵을 적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자, 어플라이 가셔서, 이쪽을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동을 좀 시켜줍니다. 자, 머리까지는 필요가 없겠죠. 네,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오시면, 네, 뭐 잘 되어 있죠. 네, 무브키 이동을 하신 다음에, 이동을 좀 시켜줍니다. 약간 이동을 좀 시켜주시고, 자,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긴 것 같나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으면, 이 부분은 이제 선택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잠궈 줄 겁니다. 근데, 자,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하시게 되면, 오브젝트 프로퍼티스라는 항목에, 위에 보시면, 프리즌 셀렉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클릭을 하시면 이제 그림이 안 보이죠? 예, 그러시면 우리가, 자, 언프리즈 올로 다시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대구하기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리즈를 하시기 전에, 우리가 프리즈를 하시게 되면 이제 그림이 안 보이니까, 그죠? 예, 우선은 선택도 안 되고, 예,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모션 가셔서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여기 가셔서, 예, 여기서 이제 선택이 안 될 수 있도록 다 체크를 풀어주시면 되겠지만, 지금은 뭐 다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합니다. 자, 오브젝트 프로퍼티스라는 항목을 가시면 되는데, 자, 오브젝트 프로퍼티스를 가셔서, 하단에, 자, 디스플레이 프로퍼티스라는 항목이 나와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쭉 보시면, 예, 여기 보시면, show 프리즈닝 글레이라고 되어 있죠? 예, 프리즌을 하실 때 그레이 상태를 보여주겠느냐, 이 부분을 체크를 꺼줍니다. 그리고 나오시고요. 자, 또 다 선택이 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자, 프리즌 셀렉션을 하시게 되면, 예, 그림은 보이고요. 선택은 안 됩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어 있으시면, 예,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우선 저장을 좀 해놓을게요. 예, 단축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장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저 캐릭터. 자, 그래서 페이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예, 저장을 좀 해놓을게요. 자, 그랬으면 끝났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됐죠? 자,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부터 하실 거는 이제 코만 모델링을 먼저 이번 시간에 해보실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좀 확대를 좀 해볼까요? 자, 코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마 좌우가 맞겠죠? 예, 맞춰봐야 되겠는데, 우선 볼게요. 자, 플랜을, 예, 중간 정도의 크기로 딱 맞춰서 형태를 맞춰줍니다. 자, 플랜 위치가, 예, 이제 플랜하고 이제 겹쳐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이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좀 빼줍니다. 됐죠? 예, 그림 잘 보이나요? 예. 자, 이렇게 놓쳐주시고요. 자, F4를 누를 건데, 자, 엣지 페이스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 엣지 페이스 선택합니다. 자, 지금 단축키가 걸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Alt X를 누르시게 되면 투명하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Alt X 투명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밀러를 통해서 작업을 할 건데, 뭐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시메트릭을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그냥 밀러 하신 다음에 요거를, 자, 인스턴스로 그냥 하겠습니다. 아니면 리퍼런스. 뭐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메시 스무스를 적용할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냥 리퍼런스 할게요. 자, 리퍼런스를 통해서 작업을 하시면, 뭐 차이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리퍼런스는 자, 어떤 그 카피본에 수정을 해도 원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리퍼런스예요. 근데 인스턴스는 얘한테 어떤 명령어를 주게 되면 원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리퍼런스를 해놓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오른쪽 버튼에서 서브 디비전 메시 스무스를 주면 얘만 변화가 있지 얘는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자, 우선은 얘를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에 폴리를 먼저 바꾼 다음에 하셔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밀러. 자, 리퍼런스로 한번 해볼게요. 자, 리퍼런스로 클릭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얘를 메시 스무스를 주면 얘 원본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죠? 지금 원본 없습니다. 그렇지만 버텍스를 자꾸 이동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같이 움직입니다. 그죠? 예, 됐습니다. 뭐 이런 상태가 되겠죠. 자, 우선은 코를 이쪽과 이쪽을 좀 꺾을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콧볼이에요. 그죠? 콧볼이기 때문에 콧볼에 해당되는 요 면만 작업을 해놓은 상태고요. 커넥트를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정면에서는 약간 콧볼이 동그랗게 형태가 이동이 될 수 있도록 형태를 약간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네, 이 정도 밑으로 내려오겠죠? 자, 그리고 얘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약간 이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은 약간 뒤로 돌아가고, 예, 이 정도 되겠죠? 네. 요런 형태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우선은 지금 코 밑에 하나만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코 밑으로 꺾이는 부분 하나, 둘, 세 번만 꺾을 거예요. 자, Shift를 누르시고, 한 번, 자, 그 다음에 두 번, 예, 그 다음에 세 번. 이렇게 세 번만 딱 꺾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를 양쪽을 안쪽으로 약간 넣어주시고요. 이쪽을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살짝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지금 보시게 되면 예,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나오겠죠. 자, 이거 엣지 페이스를 누를게요. 됐죠? 아, 잠깐만. 복사본은 Alt X로 풀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코 밑에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됐어요. 이쪽이 보시면, 예, 이쪽은 조금 더 뒤로, 예, 여기 너무 앞으로, 너무 세모나게 돼 있죠? 예, 살짝만 당겨주시고요. 자, 됐습니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 메시 스무스는 푸실 거예요. 어떻게 푸실 거냐면, 메시 스무스에 대한 값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아이솔라인 디스플레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푸시면 면이 많아진 상태죠. 이런 상태를 쓸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털렉션, 서브 디비전 어마운트 리털렉션은 0으로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면은 추가가 안 되지만 밑에 스무스 리절트라는 값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표면은 부드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스무딩 그룹을 준 것처럼 나오죠. 자, 됐습니다. 자, 그랬으면 옆에 두 개를 선택을 합니다. 자, 위에서 봤을 때 자, 코가 어떻게 생긴지는 대충 아시겠죠? 한번 밑으로 살짝 꺾어줍니다. 자, 이 꺾어준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까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버텍스를 잡으시고 위치를 대충 형태를 잡아서 좀 위로 올라갈까요? 이렇게 위치를 대충 잡아줍니다. 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겠네요. 그럼 옆으로 살짝 벌어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됐나요? 너무 내려왔나? 이렇게, 예, 이 정도 되겠네요. 자, 다시 옆으로 살짝 내려주시고, 이렇게 꺾어줄 겁니다. 네, 이 정도 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버텍스로 모양을, 형태를 대충 변형을 좀 시킬 건데, 우리가 면이 흐름이 약간 삐뚤빼뚤합니다. 이렇게 되면 좀 안 좋고요. 면 자체의 곡률은 조금 약간 완만할 수 있도록, 흐름 자체가 완만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예, 그래야 적은 면으로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요건 요렇게 돌아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돌려주시고, 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와이어가 잘 안 보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재질을 하나 적용을 해주세요. 적용을 해주시고 와이어 색깔을 검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오브젝트 색깔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와이어는 검은색으로 나오겠죠. 네, 좀 잘 보이네요. 그죠? 됐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가 옆으로 지날 거예요. 자, 지금 어떻게 작업을 했죠? 예. 조금만 더 앞으로 살짝 나와도 될 것 같네요. 예, 이 정도에서 코가 들어가는 부분을 잡아주시고요. 자, 뒤에서 3번, 옆에서 3번 뽑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주보고 있는 끝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끝에 있는 이 부분과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연결을 해봅시다. 예, 이 부분을 브릿지로 연결합니다. 예, 자, 연결했죠? 예, 조금 더 앞으로 살짝 나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을 했습니다. 근데 코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커넥트를 연결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살짝 올려서 코 들어가는 부분을 살짝 원만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약간 펴서 면 자체가 약간 부드럽게 펴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뭐 이 정도까지 작업을 했죠. 자, 그러면 코의 형태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요 연결되는 부분을 잠시 보도록 할 건데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차피 코는 동그랗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돌아가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맞춰볼 텐데요. 뭐 이렇게 연결되면서 돌아가겠죠. 이게 조금 아이가 좀 이상하긴 한데 예, 손으로 그려놔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 밑에 있는 2개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너무 나왔나요? 앞으로? 네, 이 정도 들어가게 한번 잡아주시고요. 네, 와이어를 2개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으로 살짝 빼주시고요. 한 번만 살짝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인중은 옆으로 약간 벌어지면서 갈 수 있도록 얘는 좀 안쪽으로 접혀지네요. 이렇게 벌려줄 거예요. 흐름 자체가 비슷하게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거의 나가는 게 좋겠고요. 자, 얘랑 이쪽을 뺍니다. 옆으로 살짝 빼줍니다. 자, 뒤로 살짝 옆에서 봤을 때도 뒤로 살짝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 이쪽은 자, 밑에랑 연결이 돼서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와이어가 비슷하게 될 수 있게 하면 좋겠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자, 이쪽은 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연결돼서 이쪽으로 갈 거예요. 네, 이 부분만 잘 생각을 해주신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쪽과 이쪽을 브릿지로 연결을 해줍니다. 예, 다 붙었네요. 예, 이쪽은 다 연결이 잘 된 것 같고요. 자, 콧구멍 형태를 잠시만 보도록 할게요. 예, 콧구멍 형태는 안쪽으로 들어갈 건데 콧구멍은 뭐 막아주셔도 상관없어요. 예, 막아주셔도 되고요. 자, 이거 약간 원형으로 빌리고요. 예, 근데 막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쪽으로 약간 살짝 면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볼더로 외곽을 잡으시고 예, 스케일로 약간 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안쪽으로 살짝 밀어서 살짝만 넣어줍니다. 예, 그 다음에 옆으로 살짝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넣어줍니다. 예, 그 다음에 스케일로 줄입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줘서 이쪽은 막아줄 거예요. 콜랍스라는 부분을 막아줄 겁니다. 예, 이렇게 막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시면 예, 코의 형태의 기본적인 형태는 끝났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버텍스를 정리를 조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정리를 하신다는 이유는 뭐냐면 좀 동글동글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막 꺾여 있는 것보다는 좀 완만하게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도 사각형이 제일 안정적인 구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각형이 안정된 구도이기 때문에 사각형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면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세이브를 한번 예, 해서 적용을 하시고 데이터는 날아가면 예, 속상하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까지만 해주시면 다음 시간에는
얼굴, 코와 눈까지 아마 만드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만들어 보고요. 다음 시간에 안면 형태를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